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 대표 안정영입니다. 자, 이제 SR이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면접을 이제 할 단계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면접을 좀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질문들을 기존에 있던 기출이랑 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여러분이 잘 만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통 질문 10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제가 모든 직무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좀 죄송하지만 좀 많이 뽑는 직무, 두 가지 대표 직무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실장과 영무원 요 두 직무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요 두 직무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에서 이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원 동기죠. 그래서 SR, 뭐 SRT를 선택한 이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 회사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것만 이제 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경쟁사가 있으면 경쟁사 대비 뭘 잘하는지 이렇게 뽑아내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사실 경쟁사가 별로 없잖아요. 예, 거의 뭐 독점이다시피 하니까. 근데 SR은 코레일이 있죠. 그래서 SR과 SRT 뭐 요걸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에 있어서 그냥 요 자체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코레일이랑 비교했을 때의 SR만의 강점을 그래도 조금 고민하시고 그렇게 기업 분석을 해 주시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 이유는 뭐 강남권의 수서발 거점이고 약간 젊은 조직, 혁신 이미지고 스마트 철도를 지향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쓰실 것 같은데 SR만의 강점을 좀 뽑는다면 요금책을 좀 분석했다. 합리적 요금, 또 서비스 경쟁력, 또 AI나 데이터 기반의 운영을 시도한다는 등의 요것만의 강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서 답변을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이런데 나는 어때? 그래서 나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죠. 나 또한 변화나 혁신을 선호하고 또한 이렇게 선호한다라고 뽑아주는 건 아니죠. 뭡니까? 내가 들어가서 특히나 고객 경험 개선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코레일이랑 똑같은데 내가 코레일이랑 똑같은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 그러니 요 SR만의 강점을 좀 뽑아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SR이 강조하는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철도를 본인은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뭐 열차가 지연된다라든가 고객 문의의 데이터가 많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에 관련된 패턴을 내가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를 어떻게 좀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요 내용이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철도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객실장이나 영무원의 시각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죠. 민원이라든지 혼잡 시간을 기록해서 결국에 요걸 요렇게 좀 공유하거나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실제 업무 상황에 있어서의 이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결국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해야 될 테니 엑셀이나 간단한 통계 아니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했던 경험, 즉 내가 그냥 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경험을 갖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철도 안전 관련된 사건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 아니면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은 아니면 여러분이 최근에 철도 관련해서 어떤 이슈를 찾았는데 SR이라든지 코레일 쪽에 관련된 어떤 이슈다. 좀 약간 심각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게 왜 도대체 발생한 것인가? 그럼 앞으로 이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까지 하나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 요약한다면 뭐 선로라든지 승강장 사고, 문기, 뭐 화재, 탈선 등이 있겠죠. 결국에 이런 것들은 규정 준수죠. 우리가 직업윤리라고 하는 NCS 중에 하나죠. 그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고, 설마 내가 그래서 반복 점검한다, 이중 확인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 제조업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럼 그런 안전사고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가 결국에는 이런 걸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매뉴얼 숙지하고 훈련 참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작은 위험 신호도 공유하고 보고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이렇게 하셨던 사례가 있으면 제일 좋을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도 꼭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이죠. 고객이 왜 지연되냐, 환불하라며 강하게 항의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일단 고객과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경공제조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은 경청, 공은 공감, 제는 의견 제시, 조는 조율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이 항의하면 일단 공감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뭐 열차가 지연된 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정책은 어떤지, 그럼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왜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죠. 진짜 환불해 드립니까? 변경해 드릴까요? 혹시 다른 교통 알려드릴까요? 등등.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라고 해서 실제 이제 이 지원자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론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이게 공감 사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민원인 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하나 좀 가져가시고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성이죠. 직업윤리가 아까도 나왔는데 특정인이나 지인 특혜 금지, 뭐 청렴성, 금품수수 비리 거부, 작은 편의도 선긋기, 그다음 뭐 책임감, 국민 세금, 공적 자산을 다루는 마음, 규정 우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따로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을 뭐 뽑아낸 거긴 한데 저는 이렇게 뭐 만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윤리를 요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연결시켜서 무엇보다도 철도는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규정 준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이렇게 안전으로 연결시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대 근무나 명절 근무 등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좀 직설적으로 버티는 본인만의 방식은 이란 것이죠. 그래서 인식은 당연히 공공 서비스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준비는 수면, 식사 루틴 관리, 운동, 체력 관리, 스케줄러로 평소에 나는 잘 관리하고 살고 있다 등.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야간 알바나 교대 진짜 하셨던 거, 아니면 장기간 행사했다나 뭐 학교에서 과제할 때 나는 밤을 많이 샜다나 등등 그런 걸 그냥 해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접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나만의 어떤 관리 방법으로서 잘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와의 또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동료가 규정을 약간 어기면서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하겠는가라는 거죠. 일단 원칙은 무엇이냐면 안전과 돈과 정보 관련된 규정은 약간의 것도 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부드럽게 경고하겠다. 위험성과 조직 영향 설명. 그렇죠. 네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 조직엔 어떤 영향이 있을 거야. 이차 근데 그게 좀 지속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상급자한테 보고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상 여기에 왜 너는 안 지키는 거니라고 먼저 경청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직설적으로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비공식적이고 부드럽게는 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이제 위에다 보고하겠다. 즉 위에다 바로 보고를 하겠다. 이것부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 했다는 게 틀린 게 아닌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일단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비공식적이고 부드럽게 경고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SR이 구조 변화, 통합이라든지 경쟁을 겪는 상황에서 사실 서비스직 입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건 뭐냐?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고객 접점에서 브랜드를 차별화해서 SR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VOC, 고객의 소리가 있겠죠. 요걸 잘 수집해서 피드백을 잘 전달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 SR만의 경험을 만드는 거.
표준 멘트,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등 요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거의 뭐 포부 같은 거 물어볼 때 어떻게 일할 거냐라는 거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회사가 그 현직자들이 겪고 있는 내용을 살짝 터치해주고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례 위주로 여러분이 갖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9번은 이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죠.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가장 힘든 고객, 케이스와 그 안에서 배운 점. 그래서 상황은 뭐 부당한 요구를 한다. 아니면 나를 오해했다. 아니면 그냥 언성이 높아. 그냥 늘 화가 나 있어. 그런 경우에 일단 빨리 감정을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하자? 경공, 제조 생각하자. 경청, 공감, 의견 제시, 그다음에 조율.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그래서 배운 점은 이런 일이 많을 텐데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를 보고 오해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잘 성장해야 되겠다 등 여러분이 실제 겪으셨던 사례,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좋고요. 아니면 서비스를 경험한 걸 통해서 뭐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해본 사례가 좋을 테니까 그건 하나 좀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포부죠. 5년 뒤에 어떤 직원으로 평가받고 싶은가. 그래서 뭐 키워드를 좀 뽑아본다면 믿고 맡기는 사람, 또한 안전에 민감한 사람, 고객에게 기억되는 사람. 구체적인 모습은 신규 직원의 교육을 맡는 선배, 매뉴얼 개선 제안에 참여하고 사고 없는 근무를 기록한다. 그다음에 개인 성장 계획에는 자격증이나 교육, 어학, IT 역량 등 중장기 계획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실장이 됐건 영무원이 됐건 요 10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실장 예상 질문 10개랑 제가 답변 키워드를 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첫 번째, 객실장이 영무원과 기장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한다고 이해하고 있냐. 그래서 객실장은 열차 내 책임자죠. 객실 승무팀의 리더고. 그래서 기장은 사실 운전하는 분이니까 안전운행 운전 책임자고 영무원은 승하차 탑승 안내하는 민원 연계 파트너. 이분들은 말 그대로 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상급 협력 구조. 그래서 객실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단 먼저 잘 챙기시고 그래서 영무원 기장과 어떻게 협업하는지 그것도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열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해서 다른 승객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론적으로나마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승객이 난동 부리고 있으니까 주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진정을 요청시켜야 되겠죠. 상황 파악하고 일단은 내가 먼저 트라이를 해야 되겠죠. 조용히 해. 좀 앉아 있어. 근데 만약에 나한테 무엇인가 이제 위협을 한다.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매뉴얼대로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장, 관제, 철도 경찰에 협조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승객들에게 이러이러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발생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그 광주 송정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전 KTX를 탔거든요. 산천을 타고 이제 용산역에 내렸는데 너무 뒤에서 이제 시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밤기차를 타가지고 약간 술을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목소리가 좀 컸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밤이니까 이렇게 눈 감고 자면서 오려고 했는데 이제 잠을 다 방해하고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승무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목소리가 좀 크다. 줄여주셔라. 근데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도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짜증을 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좀 분리 조치를 했어요. 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뭐 난동승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좀 이게 내가 내 열차에서 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말도 맞죠. 내가 돈 내고 탔는데 그런 미묘한 문제들이 좀 발생할 거라 이런 난동승객처럼 완벽히 이런 어떤 빌런이면은 오히려 쉬운데 좀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출발 직전에 비상장비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됐다. 이건 뭐예요?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규정을 우선해야 되겠죠.
출발 지연 감소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해야 될 거고, 즉시 기장 관제 보고하고 정비 인력 호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승객들한테 안내해야 되겠죠. 왜 지연됐는지, 얼마나 이게 더 중요하죠. 얼마나 걸릴 것 같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해야 된다. 승객들이 열차가 고장났는데 출발해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이전에 출발보다 안전을 선택한 사례가 있다면 속에 사실 이러기는 힘들죠. 근데 경력직 분들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면 좋긴 하겠지만 신입직 분들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원칙을 지킨 거 있죠. 뭐 원칙을 지켜야 된다,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충돌했을 때 원칙을 지켜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 피크 시간대에 검표, 서비스 안전을 모두 챙겨야 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안전 1순위죠, 무조건. 그 다음에 2순위는 기본 검표 규정 준수하겠다. 3순위는 부가 서비스에서 사실 뭐 이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원래는 뭐 무엇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라 할 때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만 제시하시면 됐는데 항상 생각하실 게 뭐냐면 안전이 항상 끼어들어온다 할 때는 안전이 1순위다. 그것만 좀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과 고령 승객이 여러 명 탑승을 했고 열차가 지연된다. 그럼 또 어떻게 할래라는 거죠. 일단은 개별 파악해야 되겠죠. 이동 보조가 필요한지 환승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케어해야 되겠죠. 환승 시간 촉박, 건강 취약한 분부터 지원하고 이제 안내해 줘야 되겠죠. 왜 지연되고 있는지, 대체편은 어떤지, 환승 지원 등 구체적인 설명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장애인이나 고령 승객들을 먼저 서비스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공유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만 알고 있지 말고 투명하게 알려주면 된다. 상황 파악해서 이분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투명하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차 내 위생과 청결 상태에 대한 컴플레인이 반복된다. 객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즉시 조치해야 되겠죠. 죄송하다고 해야 되겠죠. 해당 구역 청소, 불편 승객 좌석 이동한다. 원인 분석해서 청소 인수인계 시간대 장비 문제 파악. 일단 뭐 승객분한테는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이걸 확실히 뽑아야 되니까 뿌리 뽑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는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강화한다라든가 청소 주기를 조정한다라든가 사진 기록 후에 보고한다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고객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동료 객실 승무원과 갈등이 생겼을 때 승객이 느끼지 못하게 조정한다. 야, 이거 참 어렵죠. 느끼지 못하게 조정하는 것은. 원칙은 객실 내에서는 티를 내면 안 되겠죠. 왜? 우린 한 팀이니까. 방법은 근무 후에 별도 시간 공간에서 대화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한다. 그래서 기준은 안전 규정 고객 기준이라는 공통잣대로 정리를 하고 하지만 만약에 반복된다라고 할 때는 이대로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이나 관리자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다음에 객실장은 말 그대로 장이잖아요. 리더죠. 리더십을 본인의 경험으로 설명하라 한다면 나는 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실제 그랬던 경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리더십, 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리더십, 성과를 달성하는 것도 리더십,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리더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휘하셨던 리더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리더가 아니어도 돼요. 리더십은 리더십과 리더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팔로워라도 내 스스로에 대한 리더십을 갖고 일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 리더십을 물어봤는데 죄송한데 전 리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자, 다음에 안전과 서비스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들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출발 직전에 뛰어옵니다. 통로에 짐을 방치합니다. 문 사이에서 사진 찍습니다. 안전이 우선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서비스는 그 안에 최선을 다하고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알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안 제시해 주시죠. 대안 제시해 주시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객실장과 최악의 객실장은 좋은 객실장은 안전, 서비스 균형, 팀원 존중, 책임지는 태도, 피드백 소통. 최악은 무엇입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안 되겠죠. 또 반대죠. 규정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책임 회피하면 안 되겠죠.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좋은 쪽에 가까운 보여준 경험에서 객실장 무엇입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뭔가 판매하시거나 서비스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무원으로 가볼게요. 영무원이신 분들은 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너는 왜 객실장이 아니라 영무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영무원을 선택한 이유와 이게 다른 서비스과 서비스직과 다른 점. 선택한 이유는 사람과 교통이 모이는 허브다. 공공성 높은 현장이다. 안전 책임진다.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SR이 떴으니까 지원했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의미를 조금 부여해 주시죠. 차이점은 이건 단순 판매가 아니잖아요. 안전, 이동, 정보 제공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계적인 일을 좋아하고 매뉴얼 기반 서비스, 이게 좋죠. 매뉴얼 기반 서비스의 강점이 있다라는 거. 다음 매표 실수로 고객 손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사실관계는 애매해. 어떻게 처리할래? 1단계는 일단 뭐 해야 됩니까? 경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을 공감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CCTV나 이런 기록 같은 거 확인해야 될 거고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규정 범위 내에서 제시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뭐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3번은 이번엔 출근 시간대 승강장이 매우 혼잡해요. 열차 지연까지 더 겹쳤어요. 난리 났죠. 그렇다면 안전사고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동선 관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송 안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요걸 잘 뿌려야 되겠죠. 다른 영무원, 안전요원 배치시키고 필요할 때 인원 추가 요청해야 될 거고. 사후에는 또 역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기록해서 향후 인력이나 동선 계획에 반영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번엔 길을 잃은 고령자, 외국인, 장애인 승객 있으면 어떻게 할래? 아니면 그랬던 경험 얘기해 봐라라는 거죠. 상황은 목적지도 몰라요. 언어 장벽이 있어요. 보행이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눈높이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도나 표지판을 좀 활용해 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직접 동행해 줄 수 있거나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안내해 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대방 속도에 좀 맞추려고 한다. 그게 이거죠. 눈높이로서 설명한다. 그래서 안전한 탑승 이동 완료 고맙다는 피드백.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럴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뭐 외국인 학생이 무엇인가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니면 장애인분이 아니면 뭐 고령자분이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이런 경험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전 제일 중요한 게 눈높이 설명, 상대 속도에 맞춘다. 요거에 포인트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무원 업무에서 정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경험은 뭐냐? 현금 매출 관리, 재고 수치 관리, 시험 프로젝트 숫자 관리.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이중 확인 습관 아니면 체크리스트 아니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검사. 실수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큰 윤리적 유혹은 무엇이냐? 어떻게 대처할래? 직업 윤리죠. 무료 탑승을 부탁한다 아니면 지인들이 좌석이나 매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한다. 분실물이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나밖에 안 봤어. 이런 거죠. 원칙은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다 기록하고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부탁받는 거나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편의 제공을 부탁받으면 규정상 어렵다는 분명한 선을 제시해 주시고 필요할 땐 상급자와 함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산의 시설 고장,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이 발생했을 때 안내랑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래? 즉시 조치해야죠. 시설은 이꼴 안전이니까 안전 차단. 출입금지 표시, 임시 동선 안내. 그래서 안내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배려해야 될 거고. 후속은 빨리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방송 멘트 하나가 승객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좋은 안내 방송의 조건은 뭐냐? 명확해야 될 거고요. 일관적이어야 될 거고요. 친절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예시 멘트로 간단히 만들어 봐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뭐 쉬운 건데 사실 이거는 뭘 제가 의도해서 만들었냐면 영무원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을 접하고 물론 뭐 객실장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객실장은 어찌됐건 우리 이제 기차에 타고 있는 고객들이고 영무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자의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답변 키워드에 저런 메시지도 중요한데 답변하실 때 내가 어떠한 투로 답변할 것인가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이 멘트 하나가 면접관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조심하시자.
자, 그다음에 반복되는 민원을 시스템 개선으로 연결시킨 경험이 있어? 그럼 그 얘기해봐라는 거 있어서 상황, 행동, 결과 이런 식으로 역시 또 한번 여러분이 실질적인 뭐 시스템 개선이라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예, 뭐 반복된 민원을 개선 아이디로 전환한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개선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서 뭐 해본 거니까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민원 업무를 해봤는데 개선을 하진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민원을 어떻게 잘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시스템을 개선한 건 있는데 민원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민원은 아니지만 실제 개선해서 좋아진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다른 경험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제안해봐라. XR 영무원으로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대표 서비스가 있다면 처음 이용하는 고객 전용 안내 프로그램. 전 아직 SR을 한 번도 타보진 않았습니다. 전 KTX만 타봤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좋겠죠. 또 혼잡 시간대 아까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패스트 가이드 서비스도 있고 또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 대상 맞춤 안내 서비스 등도 있을 수 있고 이유는 고객 입장에서 불편했던 점을 해결해주고 실행 방식은 간단한 시범 운영, 데이터 피드백, 제도화 제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엇인가를 막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면접이 아니라 직접 고객을 대면하고 서비스를 내가 직접 제공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좀 암기하셔야 될 게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도 머릿속으로 아, 내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뭘로 가냐면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라는 거. 서비스직이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원자들이 또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냐면 압박성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압박성 질문이 들어오면 무엇을 체크한다? 아, 나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우는 거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외웠다, 말 잘한다 이러지 마시고 조금 압박적인 상황에서 내가 대답들이 잘 나오는가. 그리고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실 분들은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하고 쉬운 상황이 아니라 좀 위험 아니면 좀 약간 어려움 이런 특히나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잡아가시고 그다음에 실제 말투 그다음에 나를 압박할 때는 어떻게 잘 빠져나갈 것인가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고 제가 그룹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룹반 같이 진행해서 다른 분들과 같이 서로 이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약간 그렇게 서로 보시면 또 자극도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아주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커리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서 잘 준비해 보시죠.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원하시는 데에 여기 SR 여러 원하시는 직무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